현실과 다른 가상세계, 다들 한번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나를 닮은 또 다른 내가 현실 세계를 초월한 디지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디지털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메타버스라는 신세계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균 강원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전화로 연결을 해서 메타버스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 요즘 우리 김 교수님이 쓰신 메타버스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뭐 대세라고 하던데 메타버스가 뭔가요? 단어 자체만 보면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가지고 현실을 초월한 공간이긴 한데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네, 좀 좀 더 쉽게 어렵습니다만. 보면 그냥 아바타 또는 부캐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 이렇게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니고 가상 네, 세계, 뭔가 디지털 세상이다 그런 얘기죠. 네, 디지털 세상인데 보통은 나의 본 모습보다 아바타나 부캐로 살아간다고 보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네. 요즘 왜 이 젊은이들이 이런 메타버스, 방금 말씀하시는 가상 세계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흔히 M이나 G세대를 보게 되면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많은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걸 좋아하는 세대인데 현실 공간의 생활 자체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다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음, 공간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이 메타버스가 전에도 있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확장되고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됐는데 작년부터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플랫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네. 자, 그럼 메타버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증강현실이다, 가상세계다. 교수님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네, 우선 맞습니다. 네 개입니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증강현실부터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증강현실이 뭔지, 어느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속초 가서 포켓몬 잡았잖아요. 예. 그것처럼 휴대폰 화면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올라와 가지고 내가 보게끔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네. 현실에 환타지를 더 씌워서 눈으로 보여주는 거를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포켓몬고가 너무 게임 같은 느낌이어서 좀 그랬다라고 하시면 혹시 가구 같은 거 사실 때 보면 이케아에서 예. 플레이스 앱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주는데 그거 써보시면 우리 집 거실이나 방에 이케아 가구나 전등 같은 거 미리 다 설치해 볼 수가 있거든요. 가상 증강현실로. 이케아 가구를 미리 우리 집에, 자기 집에 설치해 네네. 보고 본다 이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좋아하는 명품 업체 중에 구찌 같은 데서는 네. 구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멋있는 신발들을 내 발에 비추고서 구찌 네. 앱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신발을 미리 다 신어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신발을요. 예. 네. 그렇군요. 자, 네. 또 하나의 이 메타버스 라이프 로깅. 이 라이프 로깅 세계란 무엇입니까? 라이프로그는 말 그대로 삶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으로 봤을 때 일기장 같은 건데 음,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은 종이에다가 손으로 일기를 쓰지 않고 소셜미디어에다가 자기 일기를 쓰고 유튜브에다가 브이로그를 통해서 일기를 영상으로 남기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라이프로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 연령대별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 예. 같은 연령대는 페이스북 많이 쓰고 저보다 예. 조금 연배가 적은 분들은 인스타그램, 그 아래는 틱톡이나 제페토 같은 데서 많이 라이프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제페토. 네. 네. 자, 뭐 라이프 로깅에서 좀 익숙하고요. 거울 세계라는 것도 있는데 이 거울 세계라는 것도 뭡니까? 거울 세계 사실 우리가 쓰는 줄 모르고서 많이 쓰는 세계인데 지하철 길 찾거나 버스 노선 보거나 음식 배달하거나 또는 에어비앤비 같은 걸 호텔 예약할 때 보면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다 복사해서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큰 세계를 작은 거울에 비춰본다고 해서 이걸 거울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큰 세계를 작은 것에 비춰본다. 그렇군요. 네네.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 뭐 증강 현실과도 좀 또 다른 개념 같은데 가상 세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강현실이 현실 화면 위에 무언가를 겹쳐서 보는 것에 비해서 네. 가상세계는 아예 새로운 세계만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가상세계하고 조금 비슷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기는 게임들이 대부분 가상세계에 좀 가까운 특성을 갖고 있고요. 예. 좀 더 강력한 가상세계로는 작년 4분기에 페이스북이 많이 판매했던 뭐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VR 장비를 뒤집어 쓰고 3차원으로 즐기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주로 가상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이 없는 이제 새로운 세상인데 이런 맞습니다. 네 가지 메타버스 우리 개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또 기업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 기업들은 이 메타버스에 정말 올라타야 되는지 왜 메타버스를 잘 주목해야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기업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걸 쪼개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내부적으로 보면 처음에 제품도 잘 설계하고 직원들이 소통하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예. 처음에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의 업무 절차를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음, 예,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같은 거 설계할 때도 보게 되면 한 공간에 모여서 자동차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예, 뭐 유럽에 있는 엔지니어랑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랑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가 VR 공간으로 모여가지고 제품 설계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예, 또 작년에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화상으로만 회의하고 집에서 혼자 업무하니까 고립감도 있고 힘들었다고 했는데 예,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업무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게 되면 실제 사무실 공간이 비슷하게 그려져 있고 예, 거기에 옆에 동료가 되는 것도 살짝 보이고 제가 가깝게 다가가면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고 뭐 비싼 사무실 공간 쓰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실제 미국에 보게 되면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예. 메타버스를 업무 플랫폼으로 옮기면서 거기가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직원들도 좀 집값이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직원들은 이주를 하고 실제 네. 일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일을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비싼 임대료를 이제 사무실, 주택 임대료를 약간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국내 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도 네. 있고 중견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좋겠다. 뭐 큰 기업들, 네네. 삼성전자라든지 뭐 네네. 현대차도 다 그럴 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뭐 제조 기반 회사건 서비스 기반 회사건 간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바꾸는 것도 당연히 메타버스로 가능하지만 예,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삼성 같은 경우에 뭐 LG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박람회를 하거나 매장을 운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 메타버스 채널을 통해서 뭐 전시관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음,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메타버스에 우리 기업의 제품을 광고할 수도 있고요. 어, 또는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인공지능 상담원을 배치해가지고 고객이 대면 상담하듯이 우리 제품을 설명을 듣고서 구매할 수도 있고요. 음,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 어떤 특정한 메타버스, 예를 들면 회원이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가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곳에서 국내 기업들이 홍보,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제 하고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재밌게 본 사례는 LG전자가 네. OLED TV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닌텐도가 운영하는 플랫폼 중에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굉장히 동화적인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예. 거기가 섬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무인도. 섬. 네. 예, 섬.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LG전자의 무인도에 방문할 수가 있는데 네. 방문하면 LG전자 OLED TV를 이렇게 구경하고 그 제품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볼 수 있고 뭐 아, 그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원이 많으니까 LG전자의 제품을 자연스럽게 그 섬에 탐험을 하면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이해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자회사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보게 되면 뭐 그 아티스트들 보유하고 있는 뭐 걸그룹 그런 데들도 보게 되면 제페토 같은 플랫폼 내에서 뭐 팬 사인회를 하거나 또는 그 공간 안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해서 음. 뭐 수천만 명의 팬들하고 동시에 소통하는 것들도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상당히 자신의 이미지를 높였다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G전자랑 같은 플랫폼에서 공교롭게도 하셨는데요. 네. 작년 미국 대선 때 바이든 후보의 고민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M이나 G세대가 아무래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고 또는 미래에 또 유권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들한테 가깝게 다가가야 되는데 이제 음. 뭐 그들이 더 이상 광장이나 대형 공간에 막 몰려가지고 웅집해서 연설을 듣는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서 그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안에 선거 캠프를 차리고 본인 음. 아바타를 거기 집어넣어서 네. 사람이 찾아오면 직접 1대1로 대화도 가능했었습니다, 실제로. 예. 예. 아, 그렇군요. 국내 정치인들도 네.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메타버스가 활용도가 점점 늘어가면 아무래도 그 관련해서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기업 중에서 메타버스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전망이 높은 기업들을 조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뭐 이게 메타버스 기반이 이제 인프라거든요. 인프라에서 중요한 게 통신망인데 예. 지금도 뭐 통신망이 뭐 빠른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대폭이 필요할 겁니다. 음. 그러니까 국내에서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뭐 대규모 사업자, 3대 사업자를 비롯해 가지고 통신망 통신 사업자도 사업자. 메타버스 네. 전망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도 이제 뭐 KT나 SKT도 직접 딜을 하긴 하지만 VR 장비 같은 것도 직접 만들거나 유통하시잖아요. 네. 네, VR 장비에 대한 수요들도 앞으로 꾸준히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VR 장비가 네. 네네네. 그리고 그리고 국내 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보면 메타버스에서 뭐 직접 콘서트를 하거나 어떤 굿즈를 만들어서 메타버스에서 유통하는 게 좀 늘어나서 네. 엔터 기업들도 앞으로도 또 레벨링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메타버스를 하면 뭔가 이게 전자 소비가 많을 테니까 그런 시설 장비를 만드는 곳 이런 데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유명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특히 맞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반도체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VR 장비도 그렇지만 예. 메타버스 플랫폼을 돌리는 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클라우드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해외에선 그렇고 국내에서 뭐 메가존이라는 기업이 가장 좋은 실적 보이고 있고요. 예. 네, 그렇군요. 자, 네.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현실인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 행위라든지 또는 비윤리적인 문제가 혹시 메타버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 지금은 일반화된 그 현상인데 스마트폰 없을 때는 보이스피싱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보이스피싱이나 신종 범죄가 퍼진 것처럼 메타버스가 더 많이 쓰이다 보면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 하면 메타버스에서 서로 아바타를 갖고 소통하다 보니까 예. 특히 상대방의 아바타가 상대방이 진짜의 어떤 그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믿어주는데 네.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메타버스에서 예.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들어가서 친구 관계가 되고 실제 아. 근처에 만나서 뭐 햄버거 먹자 이렇게 꼬셔내서 안 좋은 아. 일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해외에서 몇 번 보도가 된 적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실 도피 이런 부작용 없을까요? 메타버스로만 가서 사는. 음, 맞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플랫폼 기업이 발표한 자료인데 그 플랫폼이 미국에 있는 10대 중반 아이들이 한 절반 이상 쓰는 플랫폼인데 현실 세계의 친구 관계보다 그 플랫폼 내부의 친구 관계에 더 많이 난 노력을 하고 있다. 더 네.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인간이 현실에 발을 딛고 메타버스에 가야 되는데 현실에서 발을 떼버리는 순간 공중에 떠버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히 어른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에 관한 신세계에 관해서 김상균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